이씨 내레이션 오프닝 인트로. 그녀는 단지 청소부 할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웃는 노인.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전쟁에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아들의 집에 조용히 방문한 그녀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사돈에게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단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제야 모두가 깨달은 거죠.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무시해버린 진짜 영웅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숨막히는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무비의 일부 환영 인사, 비극의 시작. 모든 미소가 축복은 아니다. 어떤 미소는 폭풍의 전조다. 서울은 황금빛 햇살에 반짝였다. 가을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도시 전체가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듯했다. 소정은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 위엔 튤립 꽃병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 주전자. 그녀가 하나하나 접은 냅킨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이날이 그녀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 될 줄은. 소정, 희생을 안고 사는 여자 36, 이혼녀, 5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 소정은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부드러운 갑옷 같았다. 배고파도 남에게 나눠주고 아파도 아이 앞에서는 웃었다. 웃음 뒤엔 끝없이 울고 싶던 밤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딸이었고 누나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하지만 삶은 그런 그녀에게 너무 잔인했다. 동생 민석의 전화 그날 아침, 그녀의 남동생 민석에게 전화가 왔다. 말투가 들떠 있었다. 누나, 나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어. 이번엔 진심이야. 소정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석이도 드디어 공주님 만났네? 축하해. 누나도 분명 좋아할 거야. 오늘 저녁 같이 저녁 먹자. 그녀는 몰랐다. 누나도 좋아할 거야 그 말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조롱하듯 따라다니는 비극의 복선이 될 줄은. 세 사람의 저녁 식사.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향수를 살짝 뿌리고 아들에게는 좋아하는 공룡 스웨터를 입혔다. 문이 울렸다. 소정은 문을 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미주. 그녀의 전남편과 바람났던 여자. 그녀의 가정을 무너뜨린 바로 그 여자. 과거 호텔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렇게 말하던 여자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불꽃을 주는 여자니까. 그 미주가 지금 민석의 옆에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석은 당당하게 말했다. 누나,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미주야. 소정은 심장이 조여왔지만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누나는 동생의 행복 앞에서 참으니까. 거짓으로 채워진 저녁 식탁 미주는 칭찬이 넘쳤다. 커튼이 예쁘다며 웃고 아이에게 아빠 닮았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정은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그런데 미주는 민석이 돌아보지 않는 순간 살짝 윙크했다. 여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도발의 미소. 언니,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이혼이 약이 된 건가요? 그녀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소정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소정은 여전히 참았다. 마주한 진실. 주방 속 독대 저녁이 끝난 후 소정은 접시를 씻으며 울컥한 감정을 억눌렀다.
그때 미주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죠? 왜 하필 내 동생이야? 미주는 웃으며 말했다. 성공한 남자들이 취향이라서요. 그리고 완벽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재미도 있잖아요. 넌 결국 민석 인생도 망칠 거야. 미주는 속삭였다. 그럼 누나가 말해보시죠. 말해도 누가 믿을까요? 자기 전남편이랑 바람났던 여자가 지금 동생 여자친구라고. 누가 믿을까요, 정말로? 엔딩. 복수의 서막 그날 밤 미주와 민석이 떠난 후 소정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눈물은 흘러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CTA. 여러분이 소정이라면 동생에게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폭로한다. 또는 침묵한다. 다음이 궁금하다면 2부 계속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2부. 피로 물든 과거, 드러나는 진실. 과거는 죽은 게 아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며칠 후 새벽 3시 소정은 잠에서 깼다. 식은땀에 젖은 이마, 혼란스러운 숨결. 꿈속에서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물어뜯었다.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던 그날 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미주의 목걸이를 본 것이다. 이제 그 미주가 동생의 여자친구가 되어 그녀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비밀 폴더, 컴퓨터 안에 흔적 그날 낮. 소정은 낡은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건 원래 전 남편의 것이었지만 이혼 당시 그가 두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다. 열지 마. 속에서 무언가가 외쳤지만 그녀는 클릭했다. 폴더 하나. 이름은 단순했다. MJ 2019.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과 녹취 파일. 그리고 한 통의 음성 메모. 그 여자는 곧 무너질 거야.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완벽해. 그 남편 돈도 없고 감정도 없어. 그 여자의 동생만 제대로 걸리면 게임 끝이지. 그건 미주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과거의 조각들, 그리고 의심소정은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다. 동생에게 들이밀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민석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 애에겐 내가 그냥 실패한 누나일 뿐이니까. 그때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왜 울어? 소정은 눈물을 훔치고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 똑똑이가 무서운 꿈 꿨구나. 심리전의 서막, 미주의 새로운 한수 며칠 후 소정은 민석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미주를 마주쳤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누나, 요즘 많이 말라 보이세요. 스트레스 조심하셔야죠. 아이 키우는 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소정 아들의 유치원 사진이 들려 있었다. 찍힌 각도, 시간, 배경. 그건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경고인가? 협박인가? 그날 밤 소정은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미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입 다물어, 아니면 네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소정은 벌벌 떨며 전등을 껐다. 창밖으로는 그림자 하나가 새우르륵 지나갔다. 그녀는 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채우며 중얼거렸다. 더는 당하지 않아.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엔딩 시퀀스. 침묵 속에 다짐 그녀는 마루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메모엔 단 한 줄. 너를 위해서 침묵했던 그날,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주의 정체를 민석에게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 침묵하시겠습니까? 3부. 사냥의 시작, 방역의 불씨, 상처받은 이들의 복수는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간다. 정적의 밤, 복수를 위한 계획 소정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손엔 따뜻한 차가 아닌 싸늘한 USB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미주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의 모든 진실. 그 여자는 곧 무너질 거야. 민석만 잘 걸리면 끝이야. 그녀는 이제 알아버렸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계획된 파멸이었다. 퍼즐 조각, 회사 주소록에서 찾은 단서 다음 날, 소정은 민석의 회사를 몰래 방문했다. 보안이 엄격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주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에 멈췄다. 오 팀장, 내부 감사팀장. 미주와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는 인물.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 무언가 알고 있다. 첫 번째 접촉. 오 팀장의 술자리 소정은 일부러 오 팀장이 자주 가는 단골 술집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술에 약한 그의 약점을 이용해 가볍게 말을 걸었다. 혹시 회사 사람들과 술 자주 하시나요? 요즘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술 기운에 입을 열었다. 미주 씨? 그 여잔 조심해야 해요.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희한하게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거든요. 민석 이사요. 하하, 불쌍하죠. 딱 걸려들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날 밤 소정은 확신했다. 이 싸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마지막 인내, 민석에게 보낸 문자 며칠 뒤, 소정은 민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꼭 혼자서 와줘. 민석은 당황한 듯 답장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무섭게 왜 그래? 하지만 소정은 더는 설득할 생각도 애원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USB를 탁자 위에 올려두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결정해. 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끝까지 간다. 마지막 장면, 미주의 시선 한편. 회사 옥상에서 전화를 받던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그녀와 오 팀장이 단둘이 회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 누군가 몰래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그녀는 이내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다. 시작했네 드디어. 엔딩 대사. 두 여자의 전면전. 나는 내게서 모든 걸 잃었다. 이제 너도 나처럼 돼야겠지. 소정, 누나, 착한 얼굴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번엔 제가 준비했어요. 미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정으로 간다. 또는 전략으로 간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내부 계속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내부. 미끼와 덫, 숨겨진 죄와 조작된 사랑, 진실은 칼날이다. 누구에게 겨누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피 흘리느냐가 중요하다. 함정 미주의 방역이 시작되다 민석은 결국 누나 소정의 집을 찾았다. 탁자 위에 놓인 USB,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주의 녹음 파일을 들은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여자는 곧 무너질 거야. 민석만 제대로 걸리면 완벽한 시나리오지. 하지만 그는 믿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여자, 자신이 미래를 걸고자 했던 여자. 이거 조작 아니야. 누나가 만든 거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소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진실인 듯한 거짓. 미주의 다음 수 며칠 후 민석은 미주와의 저녁 약속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미주는 다정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자기야? 그냥 요즘 누나랑 좀 문제 있어서. 미주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고 웃었다. 혹시 누나가 내 대해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래. 너 위험한 여자라고. 미주는 살짝 눈을 내리깔며 완벽하게 준비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나 예전에 실수한 적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도 인정해요. 근데 민석 씨, 그거랑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난 지금 당신만 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석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 그렇지. 지금이 중요하지. 거미줄 속으로 오 팀장의 배신 한편 소정은 회사 앞에서 오 팀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불안한 얼굴로 소정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더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쪽 너무 건드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는 소공어리듯 말했다. 미주, 그 여자 혼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소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더 폭로 영상, 그리고 역공 소정은 결심했다. USB 안에 녹음 파일과 미주의 이중적인 행적을 영상으로 편집해 익명의 SNS 계정에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업로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주의 사생활, 인맥, 과거에 대한 의혹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미주의 거미줄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소정의 핸드폰에 하나의 영상이 도착했다. 복수의 대가 협박 영상 속엔 아들이 유치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장면, 뒤를 따르는 낯선 남자, 그리고 영상 말미, 남자의 손에 들린 칼날이 잠시 비췄다. 그녀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너는 미끼를 던졌고 나는 덫을 쳤다. 이제 네가 사랑하는 걸 지켜봐. 혹은 일튼가. 미주의 목소리 엔딩. 한계점 소정은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깊숙이 감춰둔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줘. 진짜 나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메모 아래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음이 궁금하다면 5부 계속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미주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정이 찾아낸 남편의 숨겨진 진실과 세상을 뒤흔들 충격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비필м 5부. 진실의 문, 죽은 자가 남긴 퍼즐.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떠났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된 다이어리, 죽은 남편의 마지막 기록. 소정은 손에 쥔 다이어리를 열었다. 페이지마다 불안한 흔적, 무언가 감추려 했던 남편의 글씨. 민석이는 절대 알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 번호 혹시 김도준 씨와 관련 있으신가요? 침묵. 그리고 중년 남자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혹시 당신이 소정 씨인가요? 당신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비밀 회합. 과거를 아는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장현수. 도준의 대학교 시절 선배이자 한때 사설 조사기관에서 일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 남편 죽기 전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여자에게 협박받고 있다고요. 그 여자의 이름은 정미주. 소정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그게 지금 내 동생의 여자친구예요. 장현수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거기엔 미주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차윤지, 2015년 한 기업의 대표 아들과 약혼 후 실종 처리. 2017년 또 다른 이름으로 부유한 노인과 결혼 후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상속받고 사망 처리. 끝없는 거짓. 미주의 진짜 정체. 그 여자는 존재 자체가 가짜예요. 장현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남편도 그 여자의 첫 번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고 결국 의문의 사고로 죽었죠. 하지만 난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증거, 숨겨진 자료. 장현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하나 꺼냈다. 거기엔 도준이 죽기 전 조사해놓은 모든 정보가 정리돼 있었다. 미주의 각별한 남자 관계, 가짜 이름, 가짜 학력,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들. 모든 게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석에게 마지막 경고. 소정은 민석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내 말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메일은 꼭 열어봐. 그리고 나서 너 스스로 판단해. 그녀는 조사 자료를 정리해 보낸 뒤 전화기를 껐다. 엔딩. 무너지는 판. 그날 밤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주를 바라봤다. 윤지야. 아니, 미주야. 그 이름. 너 맞아? 미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해. 난 지금 널 사랑해. 그게 진짜야. 과거. 그건 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도어벨이 울렸다. 소정과 장현수, 경찰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미주 씨, 사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독자에게 Call to Action. 지금 이 장면, 여러분이라면 민석의 입장에서 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6부 계속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최종화에서는 모든 실체가 드러나며 6부 마지막 카드, 복수의 끝과 정의의 시작. 당신이 남긴 상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그 괴물이 이제 당신을 끝낸다. 미주의 체포. 그러나 끝이 아니다. 미주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는 그녀를 쫓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당신들 절대 날 이대로 끝내지 못해. 경찰차 타는 순간 그녀는 눈빛 하나를 민석에게 남겼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법정. 진실이 터지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주의 첫 공판. 검찰은 미주의 사기 전과 김도준 사망 전후의 통화 내역, 정체불명의 계좌 이동까지 제출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김도준이 죽기 3일 전 미주와의 마지막 대화 녹음. 내가 다 안다고 하면 너는 끝이야. 그래서 당신이 없어진다면 나는 끝나지 않겠지? 법정은 정적에 잠겼고 미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석의 고백. 그날 밤 그는 알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민석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그 다이어리를 몰래 읽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미주 씨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인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녀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요. 소정의 결말, 평온. 그러나 상처투성이 사건이 끝난 후 소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부드럽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물었다. 엄마, 아빠는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소정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녀의 눈갠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다. 미주의 마지막 카드, 옥중 편지 사건이 끝나고 2주 후 소정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정미주, 당신은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정의, 그건 내가 만든 무대 위에 세워진 허상이야. 김도준이 죽던 밤, 정말 우연이었을까? 당신조차 아직 모든 걸 모르는 거야. 소정은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다가 불을 붙여 천천히 태웠다. 넌 끝났어. 그리고 난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공원에서 아이와 웃으며 걷는 소정의 뒷모습.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의의 승리였다. 또는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은 친구에게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